서울 용산구에 있는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 주한미군 기지였던 곳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왼쪽, 전체의 10%인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 어린이정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설계할 경우 최대 2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군과의 협의나 오염토 정화 문제 등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어린이 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야당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터라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의 해소란 명분을 통해 반대 논리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원 부지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당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미래 세대의 몫까지 소진하면 안 된다고 SNS에 썼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것은 한 정권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의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용산 부지를 활용해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용산공원의 일부와 주변 부지에 청년 기본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복귀왕 의원 등이 지난 3월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엔 획일적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녹지를 줄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보려는 겁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공원으로만 조성하려던 2007년과는 서울의 주택 공급 중요성 등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일부 부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모레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용도 변경과 주택 공급까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본체 부지의 공원 외 목적 활용을 막아놓은 조항의 개정도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조성 권한 등이 오늘 낮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용산구 주민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조성 결사 반대,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 공급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공원이 들어선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반대하실 만한 것 같고요. 민간 주택이든 임대 주택이든 상관없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입지 좋은 도심에 공공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개정과 토양오염 정화 등 넘어야 할 절차도 많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4,500가구 공급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개발 사업이 추진돼 장기간 재상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왔는데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 뒤 땅을 돌려받는 환지 방식의 토지 보상은 불가능해질 거란 우려도 컸습니다. 일정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9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는데 집단 한지를 받으실 분들은 집단 한지를
받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 LH로 가게 되면 100% 강제 수용 방식이랍니다. 대책 발표 직후부터 잇따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현장 갈등 조정을 위한 세밀한 조치가 신속한 공급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